반갑습니다. 수원 최고간호학원 효준기념간호학원의 효준TV, 저는 양형윤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하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망설여지게 만드나요? 아무래도 실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 실습에 관한 학원에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7가지,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중 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효준TV에서 가장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미란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쌤입니다. 인사 끝인가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임원장님과 미란쌤 모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실습에 관한 7가지의 Q&A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은 이 현장 실습이라는 거 정말 꼭 해야만 하나요? 혹은 왜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780시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자격증 취득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 목표 하려면은 이거를 채워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이수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간호는 지극히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또는 거기에 간호행위라는 기술적인 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심리적인 면을 동시에 공부하는 아주 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병원이라는 현장에 장소를 옮겨서 이론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또 각 상황에 맞는 간호행위를 익히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호는 현장 실습이 없다면 결국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없는 간호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 실습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어갈 수 있는 목표점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현장 실습을 통해서 병원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일반 직장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서 익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병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해봤지만 병원은 일반 조직적인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교과서의 내용을 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으로 배운 학문을 기술적인 면을 연마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꼭 기술 연마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양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는 실습을 나갔을 때 저희가 그 좀 내세울 수 있는 목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습을 나가면 실제로 조기 취업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물론 당연히 연습하는 의미도 있지만 취업이 이왕이면 되는 것도 목표를 한번 잡고 실습을 해보면 참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란쌤 더 네.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방금 원장님이 취업과의 어떤 연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습이 우리 훈련생들이 조기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또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점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간호라는 거는 사실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뭐 듀티라고 말하죠. 데이, 이브, 나이트 이렇게 근무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근무조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조이기 때문에 동료애 또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고요. 교과서 내용도 복습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관계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이 단어가 되게 귀를 딱 반짝 잡은 것 같아요. 조기 취업, 네. 취업. 아무래도 이 자격증은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란 단어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이 실습과 취업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은 실습과는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실습이 취업으로 바로 연관이 되는 그런 같은 상황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을 저는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습은 첫 번째 돈을 안 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취업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는 그 실습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는 잘 이수했느냐가 결국은 그 학생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는 결국 조기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실습이 도대체 취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 거기서 맺은 사람들과 어떻게 이어나가겠어? 나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갈 곳 혹은 취업을 할 곳은 전부 다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네. 전문직들이 모여 있다는 것들은 사실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수원이다, 아니면 부산이다, 서울이다 이러면은 그 지역의 그 바닥이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실습 때 보여준 모습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취업했을 때 나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공유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일례를 들자면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왜 특히 이번 연도는 학생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 실습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럴 경우는 또 웃긴 게 이걸 집단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집단 이미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학생들 전체가 다 조금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 그래서 좀 더 취업이 전반적으로 더 잘 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의 목표 의식도 알았고요. 또 실습과 취업의 상관관계를 알고 나니 이 실습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정확히 이 현장 실습 때 우리는 어떤 걸 하나요? 네,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을 나가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저는 많다고 느꼈어요. 네.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병원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조금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학생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일이고, 또는 시간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습 학생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일들인데, 그거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대상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환자가 바뀌는 것 뿐이지 해야 되는 일은 시간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업무의 특성 또는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잘 파악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 나갔다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습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 병동과 두 번째 외래 파트로 이렇게 좀 크게 나눠봤어요. 네. 병동에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활력 징후 체크라는 측정이라는 이런 파트가 학생들이 하는 주 업무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년 내내 실습하는 동안 주로 했던 일, 주로가 아니라 항상 했던 일이 이 활력징후 측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실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간호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활력징후에 신이 나한테 강림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활력징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력징후가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환자한테 특별한 어떤 행위들, 당뇨가 있는 환자는 식후 혈당 검사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환자 침상 준비라든가 또는 환자들의 검사물을 채취해 놨을 때 그 검사물을 검사실로 운반해주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환자의 식사를 조금 도와주는 이런 행위들. 드레싱이 있으면 드레싱 후에 물품을 정리하고 세척하고 또는 소독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상들. 그리고는 환자의 약품을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학원에서 이미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현장에 가서 익히고 반복되면서 내 몸에 스스로 배이게끔 하는 이런 행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파트를 맡는 분들은 이런 조금 과정들이 많이 단순화된다고 봅니다. 외래 환자는 입원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진료를 받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뭐 소독하는 일, 그 다음에 환자를 불러주는 일 또는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검사실로 옮기는 거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하루 일상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곁에서 가장 밀착 접촉을 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을 좀 도와주는 게 요 실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미란쌤께서도 3년 동안 활력징후를 지긋지긋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화로에 활자만 들어가도 안 먹을 정도로 이렇게 3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이 강림하셨던 그 간호사 분들이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좀 도와주실까요? 도와준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뭐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도와준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배웠던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 병원에 나가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되는 게 학원에서 이렇게 원장님, 미란쌤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아마 많이 다르실 거예요. 병원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일터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알려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좀 가르쳐 주는 거에 연속선상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현장 실습 때 뭐 하는지까지 좀 세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습지에서 이런 업무 때문에 주로 힘든 점들도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좀 학생들은 어떤 점을 힘든 점을 토로하던가요? 네, 실습이라는 게 힘들죠. 힘들죠. 특히나 초반에 힘들다고들 말씀들을 하시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초반엔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쭉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실습이라는 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즉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훈련생들이.
자, 그러면은 초반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렇게 힘들었냐를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보통은 첫 번째는 우선은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보통 이제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는 우리 훈련생들의 경우를 지켜보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됐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취업에 도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하루에 8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된다. 하루에 8시간 동안 움직여야 된다. 이거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초반에만 그래요. 보통 한 달 혹은 2달 정도가 지나면은 육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쉽게 무뎌집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습이 가장 힘든 점은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보다는 정신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부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땐 자존감 하락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미란쌤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실습과 취업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실습을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와 취업했을 때 하는 업무는 사실은 괴리감이 꽤나 있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직 자격증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한테, 즉 민간인한테 병원이 실습을 나왔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시도해보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습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면서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잡일을 해야 되지? 나 이거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려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습과 취업은 명백히 다릅니다.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 하락이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점은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미란쌤은 실습지에서 힘든 점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업무에 대한 적응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거고요. 요거는 뭐 2주에서 한 달이면 분명히 그 업무를 터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육체적인 고통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인 고통도 바로 업무의 습득력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이 익숙해지면 요령이 생기게 되고, 요령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몸이 좀 더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또 원장님 자존감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존감 하락은,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간호를 하는 사람이 이건 내 일이고 저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모든 직원이 힘들어하는 수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 병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수선생님하고 일을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뒤에 그 수선생님이 저의 부서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그 수선생님을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직원들이 왜 힘들어 했는가를 제가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간호사가 할 일과 간호조무사가 할 일이 명백하게 구분이 돼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환자가 많은 어느 날 간호조무사 혼자서 그 많은 침상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계가 끝난 후에 수선생님이 빨간 고무장갑에 소독약이 든 걸레통을 들고 병실로 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때 두 정도의 부류가 있겠죠. 뭐야, 집에 가야 되는데 수선생님이 안 가면 우리는 어쩌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한 팀은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빨간 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수 선생님의 뒤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제가 팀워크 말씀드렸어요. 그 근무조의 대의에 속해 있던 모든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병상을 다 청소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팀워크이고 진정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조직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일은 하는 일은 다를지언정 일에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바쁠 때는 서로의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짜 간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가 간호사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일일까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훈련생들이 걱정하는 막일, 막노동, 허들의 일이 정말 나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일인가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훈련생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사실은 간호라는 게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상대로 또는 그 보호자와 다른 부서의 직원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배우고 항상 배우고 저도 아직도 배웁니다. 배우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도 동료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식도 하루에 10번도 애뻤다 미웠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과연 내 마음에 얼마나 들고 또는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 사람인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학기 초 첫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지만 내 얼굴이 다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큰 거울을 사서 책상 앞에 놓고 간호부장 놀이를 하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인가요? 간호부장. 제가 간호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내 직원으로 뽑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놀이입니다. 자, 저의 평상시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나 동료나 보호자들은 저의 평소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를 살짝 뒤돌아서서 볼 수 있는 놀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런 놀이를 학생들한테 한 1년 정도 시키고 나면 저희 학생들의 많은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입학했을 때의 인상?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 첫인상이 졸업할 때쯤에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정말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간호학원에 저희 특히 효중기념 간호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다음 날부터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미란쌤과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요 주인의식이란 단어가 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거 그냥 뭐 돈 벌려고 그냥 대충 일해서 직업 얻으려고 이러려면 좀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픈 환자 우리 간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요건 허드렛 일 한다고 내 자존감이 내려간다면 나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